도수치료 이제 보장 못 받나요? 실손 재미 만합니다. 여러분,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지난 2026년 5월 6일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통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개편 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일시적인 보험료 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주요 항목의 보장 방식을 바꾸고 세대별 할인 특약 그리고 계약 전환 제도까지 폭넓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세대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장 먼저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이 등장하게 된 핵심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65%는 1년 동안 보험금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고 보험료만 성실히 내고 계십니다. 반면에 보험금을 많이 받는 상위 10%의 가입자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74%를 지급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일부 필수적인 의료 이용이나 과잉 진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함께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정부는 바로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장은 유지하거나 더 두텁게 챙기고 비필수적인 의료 이용은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상품 체계를 재편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항목 중 입원 부분입니다. 큰 질병에 걸리거나 큰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필수적인 보장은 지켜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입원 보장은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가입자 본인 부담률 20% 수준을 유지합니다. 만약 큰 수술을 받고 급여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반면에 걸어서 병원을 다니는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보장 방식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급여 통원 시 의료기관별 고정 금액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정책과 연동하여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 기준을 차등화하여 가입자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통원 시 최대 공제 금액을 국민건강 본인 부담률 20% 또는 1, 2만 원 중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해주는데요.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이 나오죠. 이때 병원 창구에서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외래 본인 부담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제도적으로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환자가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반 동네 의원은 급여의 30%, 일반 병원급은 40%, 종합병원은 50%, 그리고 권역별 대학 상급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진료비 급여의 60%를 환자가 창구에서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정책적인 설계인 셈이죠. 이 흐름을 실손보험에서도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가벼운 질환인데도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대학병원인 상급 종합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신다면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이 60%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이전보다 체감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세대 실손 환경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라면 동네 의원이나 일반 병원급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기존 실손에서는 보장받기 어려웠던 임신, 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와 영유아 발달장애 관련 급여 치료비가 5세대에서는 신규로 보장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괜찮네, 좋아졌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번 5세대 개정의 가장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항목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중증 비급여 특약 1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 2로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를 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처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들은 중증 비급여로 분류되어 기존의 보장 틀을 유지를 합니다. 오히려 상급 종합병원 등에 입원할 때 연간 자기가 부담하는 총액 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신설을 해서 중증 환자의 큰 치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치료비인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구조가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보상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가입자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 부담률도 3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말은 가벼운 비급여 치료는 앞으로 본인의 부담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과잉 진료가 우려가 제기되었던 근골격계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그리고 일부 비급여 주사제 항목들은 특약 2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제한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을 청구해서 도수치료를 자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의 변화를 꼼꼼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최근 보장자산 관리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의견들이 분분한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자주 활용하시던 대표적인 치료 분야가 바로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항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에서 권고하지 않은 단계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치료법들은 향후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개정 방향성까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D등급이라는 것은 의학적 유효성이 다소 낮다고 평가가 된 항목을 뜻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 제도가 자리를 잡을수록 우리가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비급여 치료 항목이 점차 좁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가입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 대비 약 30%가 저렴하고 기존 1, 2세대와 비교하면 보험료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와 중증 비급여만 선택하여 가입을 하면 4세대 대비 절반 수준의 보험료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네. 나도 지금 갈아타야 하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개개인의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 유불리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병원에 가시는 일이 거의 없거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지출이 적은 분들 계시죠? 특히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젊은 층이나 1세대 실손보험료 갱신폭이 무거워진 분들이라면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이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도수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비급여 이용 가능성이 높으신 편이라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환하셨을 때 향후 보장금액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5세대 실손보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요. 무작정 전환을 유도하기보다는 가입자의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 전환 할인 제도를 함께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번 개편안의 숨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 약관 변경 조건이 없는 초기 1세대나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을 위해 2026년 11월부터 두 가지 제도가 동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실손보험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계약 조건은 유지를 하면서 내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일부 보장 항목만 선택해서 제외를 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 도수 치료를 거의 받지 않거나 MRI 검사를 할 일이 거의 없다면 이 항목은 내가 보상받지 않겠다 하고 일종의 면책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쓰는 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과연 얼마나 줄어들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만약 전체 옵션을 다 선택을 해서 제외를 할 경우 1세대는 약 40%, 2세대는 약 30% 수준의 보험료 할인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인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가입자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은 분이 1, 2세대 실손을 유지하고 싶어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나에게 필요한 기본 보장은 챙겨가면서 내가 안 쓰는 항목만 선택해서 제외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게 제도가 보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전환 할인 제도입니다. 시장에서 떠돌던 자극적인 소문과 달리 실제 공식 제도는 계약 전환을 통한 보험료 할인 형태로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5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 건데요. 정부 발표 예시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옛날 실손보험이 좋은 거는 알지만 매달 갱신되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유지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생긴 셈이죠. 평소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 높은 보험료만 내던 분들이 5세대로 전환을 하시면 5세대 자체의 저렴한 보험료에 더해 전환 후 3년 동안 보험료를 추가로 5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추진 배경은 소수의 과잉 비급여 이용으로 인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하는 건데요. 급여 항목은 입원 보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 부담 20%를 유지하고 통원은 병원 규모별 차등 공제 그리고 임신 출산 보장은 신설해 줬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암 등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강화하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 비중증 항목은 보장을 축소했습니다. 보험료 수준은 기존 세대 대비 낮아진 보험료이지만 1, 2세대 대상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 전환 할인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좋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실제 의료 이용량에 따라 정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 1, 2세대 실손보험의 폭넓은 보장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데도 매달 수십만 원의 갱신 보험료를 감당하느라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이나 할인 특약이 아주 훌륭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정적인 소문만 믿고 섣불리 움직이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나의 최근 병원 이용 이력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보장 분석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5세대 실손보험을 이해하고 앞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진 실손보험 증권을 보면서 나는 할인 특약을 넣어야 할까? 아니면 5세대로 갈아타야 할까?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보장 분석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객관적이고 친절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시청자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속속의 김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